젊은 여성분들 경우는 사실은 수술을 꼭 안 받아도 가만히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기립성저혈압 같은 거 와서 어지러워서 쓰러질 수 있어요. 대용량 지방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사망률을 높여요. 그래서 사망률을 높이는 그런 대용량 지방 흡입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질문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비절개로 이제 눈을 하셨나 봐요. 눈인지 코인지는 글 볼 때 크게 안 나와 있는데 실밥제거를 왜 안 하냐 이런 글이에요. 네. 안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에서 귀국하셔가지고 수술하고 실밥을 풀지 않겠다. 그리고 절개하신 분도 실밥 풀 거 없게 할 수 있어요. 오. 네. 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수술 테크닉적인 거고 단지 이제 우리가 실밥을 푸는 식의 수술이 조금 더 의사들도 많이 익숙하고 실밥을 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안에다가 녹는 실로 이렇게 봉합을 해드리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 녹는 실 자체가 어떤 그 수술 자국이 깔끔하게 해주진 않기 때문에 아무리 얇은 걸로 꼬매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밥을 뽑는 봉합하는 거를 선호하죠. 근데 아주 드물게 있어요. 실밥 뽑을 필요 없이 수술해 달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드리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 녹는 실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할 때도 수술 결과가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금 영향 미칠 수 있죠. 그리고 네. 기왕이면 뽑는 게 더 좋을 가능성이 좀 더 있을 수 있다. 좋지. 좋지. 그렇지. 왜냐면 수술해놓고 사실은 실밥을 뽑는 것도 좋지만 수술한 의사를 봐야죠. 그렇네요. 사실 일주일까지 뭔가 해드릴 게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실밥을 이렇게 미세하게 꼬매놓은 거를 이렇게 루즈하게 하느냐 타이트하게 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 약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수술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한 일주일까지는 그래도 뭔가 의사를 보고 계속 적절한 어떤 처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밥을 꼭 수술한 병원에서 풀르고 수술을 완료하시는 게 좋죠. 빨리 해 빨리. 네. 그다음 바빠. 네. 그다음 질문은 반말로 한 건 편집해줘요. 아. 나 되게 예의 바른 사람이고 싶은데. 코 수술 후 식단 관리가 붓기에 중요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누구나 대답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염식으로 이분은 먹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진짜 도움이 있는지 이거는 사실 좀 댓글도 보면은 별 상관없다 아니다 좋다 뭐 이렇게 좀 갈망을박이 있더라고요. 네, 저염식을 드시는 거는 모두에게 좋죠. 코 그쵸, 수술을 한 사람이나 그쵸. 눈 수술을 한 사람이나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나 그쵸. 모두에게 저염식은 좋고요. 코 수술을 특정해서 붓기를 빼는데 저염식이 좋냐?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모든 수술 후에는 충분히 드시고 네. 고단백 또는 저는 고칼로리 음식도 좋다고 봐요. 그래서 에너지를 바짝 내서 네. 빨리 회복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드셔야 기분도 좋고 코 수술 후에 기력이 없어요. 네. 잘 못 드시고 이제 붓기 뺀다고 또 잘 안 네. 드시고 이러시면 네 굉장히 기력이 없고 우울해지기 때문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기력을 내서 빨리 회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바로 치킨에. 네. 그 다음에는 눈 쌍수 후에 화장이 언제 가능한지 이거는 사실 너무 간단한 문제이기도 한데 제가 들고 온 이유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많은 이제 네.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네. 뭔가 화학 제품들이 들어가니까 좀 약간 좋지 않죠. 네. 좋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모든 절개하고 꼬맨 네. 흉터는 흉터가 성숙하는 과정이 지나가게 돼요. 네. 그게 뭐 몇 주, 뭐 4주에서 12주 사이에서 다 지나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절개한데 뭐가 뭐 닿는다고 사실 그게 뭐 끼어 들어가진 않겠죠. 그러나 감염은 안 일어나더라도 아주 미세한 염증이라도 일으키면 그런 반응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눈 화장을 좀 하지 마시라고 말씀 많이 드리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싶나 봐. 쌍꺼풀 하고 나면은 빨리 이쁜 모습을 살리고 싶으니까. 쌍꺼풀도 네. 생기고 사실은 약간 붓기가 있을 때가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그 붓기만 이렇게 아이섀도우로 싹 가리면 본인이 생각해도 예뻐지는 거지. 그래서 자꾸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참으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네. 대로 한 달 정도는 물론 한 달은 네.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최대한 뒤로 네. 미루시는 것이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 전문 파트신데요. 어떻게 보면 절개 쌍꺼풀의 대가시잖아요. 절개 쌍꺼풀 했는데 2년 만에 풀렸대요. 아니 좀 어떻게 언어수나 좀 안 될까? 민망한 단어를 자꾸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금방 풀리신 분 계신가요? 이 글의 목적이 그건데 네. 그럼 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말씀 해주실 수 있을지 뭐 댓글은 제가 안 갖고 왔거든요. 사실은 상담할 때 이제 절개를 하고 눈매 교정을 하고 이제 뭐 안에 있는 걸 다 긁어내도 1년 이내에 풀리겠다 이런 게 예측이 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말씀을 드려요. 수술하고 나서 근데 알아. 대부분 본인이 알아.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가 아니라 상담할 때 이래서 피부도 이렇게 연부 조직들이 이래서 풀릴 수 있습니다. 미리 할 수 있군요. 네, 1년 이내에 풀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풀릴 수 있어요. 1년 이내에 풀리면 다시 오세요. 그러면 한 번 더 튼튼하게 쌍꺼풀을 걸어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수술 중에 그렇게 예상되는 분들도 아무리 튼튼하게 걸어도 네. 이게 좀 느슨해지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맞아요. 특히 이제 눈썹, 눈 두덩뼈 돌출돼 있고 안구 들어가 있고 지방 많고 눈썹이랑 눈 사이 거리 좁은 사람, 그런 분들은 풀리면 그냥 이제 수술 전에 말씀드리면 풀렸어요 하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해드리거든요. 이제 2년 이내에 풀리는 경우 다시 하시면 돼요. 내가 원래 풀릴 케이스가 아닌데 풀렸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하면 조금 더, 정말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되게 돼요. 그 참 저도 그걸 되게 극복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안 됐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1년에 한 2분 정도 계세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네. 이제 쌍꺼풀 수술을 풀려서 했든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서 했든 여러 번 하신 분도 있잖아요. 뭐 네. 4번, 5번, 네, 6번, 네. 10번까지 해봤어. 10번이요? 10번 하신 분까지. 그거는 자주 하면은 뭐 빨리 풀린다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러진 않고요. 예, 예. 자주 한다고 풀리고 이런 것보다 이제 왜 여러 번을 하게 되느냐, 그게 이제 사실은 결론적으로 눈 뜨는 힘을 교정을 해야 해결이 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 뜨는 힘과 그 힘에 걸맞는 쌍꺼풀을 해야 네. 그 분의 쌍꺼풀이 유지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다른 데서 9번까지 했어. 9번까지 하고 이제 10번째 저한테 오셨어요. 와. 10번째 오셨는데 9번 했기 때문에 뭐 남아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흉터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쌍꺼풀은 여전히 느슨하고 피부 여유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만족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눈 뜨는 힘과 쌍꺼풀의 높이와 쌍꺼풀의 힘, 이거를 적절히 딱 맞춰줘야 이 수술의 종지부를 찍게 돼요. 사실은 눈 수술은 굉장히 좋은 게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요.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풀리시는 분들도 끝이 나요. 쌍꺼풀 수술은 끝이 나고 평생 쌍꺼풀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사실 그분이 9번까지 고생하신 거는 이제 의사들이 권하는 적절한 쌍꺼풀 크기가 본인한테 안 적절했던 거지. 크게 하고 싶었던 거거나 네. 본인의 눈 구조에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욕구가 있죠. 누구나 쌍꺼풀 수술할 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여러 번 고생을 하시고 나서 저희의 얘기를 이제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안타깝죠. 그럴 때는. 네, 고생을 덜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유전자에 없는 걸 수술로 만들었으니 그렇죠.